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물질대사라는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대사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말해요. 통들어가 아니고 통틀어 물질대사라고 한다. 이 물질대사는 총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물질대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어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각각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동화작용의 앞에 있는 이 동자, 이 한자를 좀 알면 편해. 동. 이게 뭐 한 가지 동, 무리 동 이런 동자거든. 얘는 될 화자겠지. 그럼 요거는 쉽게 풀어서 쓰면 무슨 말이에요? 이제 하나가 되는 작용이란 뜻이야. 여기 이자는 무슨 이자야? 다를 이자야. 이건 똑같이 될 화겠지? 그럼 이화작용은 뭐야? 위에는 하나가 되는 거였는데 얘는 다르게 되는 작용이지. 이건 정말 이걸 직역했을 때 하는 말이고, 하나가 되는 것과 다르게 되는 게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써볼게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은, 동화작용은 하나가 되는 작용이니까 애초에 같은 애가 하나가 될 수는 없고 다른 애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겠지. 원래 달랐던 애가 이렇게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있다가 달랐던 애가 더해져서 뭐가 되는 거야? C라는 하나의 물질이 되는 거야. 이 서로 다르게 존재하던 물질들이 하나가 되는 작용이기 때문에 이 과정은 합성이에요, 합성. 그럼 이화작용은 뭐냐? 다르게 되는 작용이니까 원래 하나 있던 물질이, 이거 D라고 해볼게요. 얘가 서로 다르게 나뉜다는 의미야.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는 합성이야, 분해야? 지금 분해지, 분해. 그래서 요점만 정리를 해보면 동화작용은 합성하는 반응이고 이화작용은 분해하는 반응이에요. 동화는 합성, 이화는 분해.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나가 되는 것과 다르게 되는 것의 의미를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원래 따로 있던 애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물질이 됐어. 그러면 A보다 C가 물질의 크기가 크지. B보다 C가 물질의 크기가 큰 거야. 원래 따로 있던 애들이 합쳐져서 하나가 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막 배웠던 그런 개념들을 이용하면 작은 물질들 A, B와 큰 물질 C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물질을 뭐라고 불렀었어? 고분자라고 불렀었지. 크기가 큰 분자들을 고분자라 불렀잖아. 그럼 크기가 작은 애들 뭐라 불렀어? 저분자를 불렀지. 저분자. 그래서 동화작용을 정의해보면 저분자 물질들이 합쳐져서 고분자가 되는 반응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이화작용은 원래 하나가 있던 큰 물질이 분해가 되면서 작은 E와 F가 되었잖아. 이건 반대로 고분자이던 하나의 물질이 저분자로 분해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작은 애들이 모여서 큰 분자를 만드냐, 아니면 큰 분자 하나가 나눠져서 작은 분자들을 만드냐, 이런 반응인 거야. 동화와 이화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만한 점이 또 있는데, 자, 여러분들 생각해 봤을 때 저분자들이 에너지가 많아요? 고분자들이 에너지가 많아?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 사람들도 그렇고 뭐 동물들도 그렇고 덩치가 큰 사람이 에너지가 많아요? 덩치가 작은 사람이 에너지가 많아? 그러니까 힘이 누가 세? 힘은 당연히 덩치가 큰 사람이 세지. 에너지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화학 분자들도 똑같아요. 에너지를 비교해 보면 에너지가 누가 많아? 이 A와 B의 에너지보다 C의 에너지가 크다는 의미야. 작은 저분자들보다 고분자가 에너지가 많다. 자, 에너지가 더 많아지려면 작은 애들은 에너지가 적은데 얘는 에너지가 많잖아? 얘 둘을 더한 에너지 값보다 얘가 가진 에너지가 많다고. 그러니까 A의 에너지 EA라고 써볼게. B의 에너지를 EB라고 써볼게. 얘 둘을 더한 값보다 C의 에너지가 더 크다고. 그럼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외부에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그치,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는 거야. 외부에서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EA, EB를 더한 값에 외부에서 추가된 에너지를 더해서 EC라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거지.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고분자, 이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많기 때문에 반응물들끼리 합쳐진 에너지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많아서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유입돼야 된다. 그럼 이화작용은 반대로 이 D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이 E와 이 F가 더한 에너지 값보다 얘가 큰 거지, 이제. ED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E와 EF를 더한 값보다 더 크다고, 에너지가. 그럼 이 반응이 일어나는 중에 에너지가 더 어떻게 돼야 돼? 그치,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 여분의 에너지가. 그래서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얘들을 다 더한 값이 ED와 같을 수 있다. 요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동화작용은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외부에서 에너지를 넣어줘야 되는 거고, 이화작용은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에너지가 외부로 방출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과정 중에는 에너지가 흡수되는 거고, 이화작용에서는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예요. 외부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약간 어렵나요? 이 동화와 이화를 생각하면 그렇게 막 어렵진 않거든? 동화는 하나가 되는 일이다. 그럼 원래 따로 있던 애들이 하나의 큰 분자가 된다. 그래서 이걸 합성이라고 부르는 거고, 작은 분자가 에너지가 많냐? 큰 분자가 에너지가 많냐? 당연히 큰 분자가 에너지가 많다. 그럼 에너지 적은 애들을 모아다가 에너지 큰 애들을 만들려면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넣어줘야 된다. 반대로 이화작용은 에너지가 큰 고분자가 에너지가 작은 저분자 두 개로 쪼개지는 반응이다. 그래서 이걸 분해라고 부르고, 에너지가 큰 분자가 에너지가 적은 분자들을 만들기 때문에 여분의 에너지가 외부로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응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가 흡수되는 반응을 뭐라고 하냐면 에너지를 열이라고도 표현하거든. 흡열 반응이다 라고 표현하고요.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고 해요.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이다 라는 거 정리해야 돼. 여기에 적어준 것만 잘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학습지를 정리해 볼까요?
물질 대사의 종류에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다. 이때 물질의 변화를 보면, 그러니까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이 반응을 말하는 거야. 반응물과 생성물. 동화작용에서의 반응물은 저 분자들이었지. 저 분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된다? 고분자가 된다. 자, 이 반응은 합성이다. 이때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들어간다. 이화작용은 반대로 고분자가 저분자가 되는 반응이고, 이 반응을 분해라고 부른다. 이때는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나간다. 고분자가 저분자보다 에너지가 많으니까 에너지 나가야 되는 거고, 저분자가 고분자보다 에너지가 적으니까 에너지 들어와야 되는 거고. 이때 에너지 변화를 나타냈네. 이때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고? 흡수돼야 된다. 그래서 이걸 무슨 반응이라고 부른다? 흡열 반응이라고 부른다. 반대로 이화작용은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방출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 발열 반응이다 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예들을 살펴보면, 합성하는 대표적인 예는 광합성이 있어요. 광합성. 그 다음 우리들을 흔히 아는 단백질 같은 거 합성하는 것도 다 동화작용이고, 또 뭐 글리코젠, 우리 들어봤던 거, 뭐 녹말 합성, 다당류 합성, 뭐 이런 거 다 지질 합성. 뭔가 합성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다 동화작용인 거야. 뭔가 만드는 거니까. 근데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로는 세포호흡이 있어요. 세포호흡. 그다음 소화라는 과정도 분해하는 반응이고, 세포호흡과 비슷한 약간 발효라는 게 있는데, 발효까지는 뭐 조금 어려워서 몰라도 될 것 같고,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되는 거는 대표적으로 광합성과 세포호흡이 있다. 이 정도. 이거 전에 설명했나요? 광합성과 세포호흡. 해볼까 한번. 광합성 과정은 뭐야? 뭐 하는 거야 이거? 식물에서,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광합성이 일어난다고 하면 식물이 CO2와 물을 가져다가 뭘 만들어? 포도당은 C6H12O6였지.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거 반응 계속 안 맞으니까 뭐 6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지? 6. 이 반응이에요. 그럼 너희들이 생각해봐. CO2랑 물, 포도당, 누가 무거워? 이 원소들 수만 세봐도 누가 무거워? 포도당이 무겁지. 얘가 고분자야. 얘들은 더 가벼운 분자들이잖아. 그럼 얘들을 저분자라고 부르는 거지. 그럼 저분자들을 모아다가 고분자인 포도당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작용이야? 동화작용의 얘라고. 이때 에너지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광합성이니까 이때 무슨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야? 그치? 빛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야. 세포호흡이라는 과정은 정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포호흡은 어디서 일어나?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소기관에서 일어나. 광합성의 정반대 과정이야. 포도당이 있어. C6H12O6. 얘를 산소에 붙여가지고 태우는 거야. 그럼 여기서 6개 CO2에 6개 물이 나오는 거지. 정반대 과정 생각하면 돼. 아까 말했다시피 포도당이 고분자고 얘들은 저분자기 때문에 이 반응은 이화작용의 예가 되는 거고, 이때는 에너지가
방출돼야 된다. 아까 에너지가 들어가는 반응이니까 이거 흡열 반응이었고, 얘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니까 발열 반응이겠지. 우리가 여기서 나온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사는 거야. 세포 호흡을 하면서 발생한 에너지,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거지. 광합성과 세포 호흡 요 정도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생명과학 하면서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자, 물질대사 구분해보기 옆에 이거 해봅시다. 동화작용인지 이화작용인지를 맞추는 거고, 포도당이 고분자일까 글리코젠이 고분자일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일단은 글리코젠은 다당류였잖아. 이거 우리 이미 배웠잖아. 그럼 포도당이 커, 다당류가 커? 다당류가 크지. 작은 애들 모아다가 큰 애들 만들었으니까 이거 무슨 작용? 동화작용. 큰 애들을 작은 애로 분해하고 있으니까 이건 이화작용일 거고. 자, 이산화탄소 이용해서 포도당 만든다. CO2 이용해서 C6H12O6를 만들어. 누가 커? 포도당이 크지? 그럼 이거 동화작용이고. 단백질이 커, 아미노산이 커? 단백질이 크잖아. 그럼 이거 뭐 분해하는 거잖아. 분해하는 거니까 이거 이화작용이고. 아미노산 커, 단백질 커? 단백질이 크잖아. 그럼 큰 애들 만드는 거니까 이거 동화작용이겠지. 이렇게 이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지? 그럼 그 다음 넘어가서 물질대사의 특징을 정리해 봅시다. 물질대사는 생명현상의 특성 중 하나다. 생명현상의 특성이라고 하는 건 생명과학 원 단원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통합과학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다뤄진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생명현상의 특성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 두 번째 특성이 물질대사지. 그래서 이 생명체라고 함은 물질대사를 통해서 뭘 하냐? 에너지도 얻고요. 필요한 물질 같은 것도 얻어요. 그래서 물질 대사를 통해서는 물질과 에너지를 얻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 대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더 이상 이 생명체가 에너지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지. 물질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물질 대사는 꼭 일어나야 되는 과정이야. 꼭. 그래서 이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에너지의 출입이 있어요. 동화작용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이화작용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이 에너지의 출입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반응이 단계적으로 일어난다는 게 특징이야. 효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효소 우리 배웠었지? 위에서 생체 촉매다. 근데 효소 우리 처음 배웠을 때 효소의 주성분이 뭐라 그랬어? 단백질이라 그랬지. 대부분의 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 단백질은 뭐에 민감해? 그치, 열에 민감해, 열. 그래서 체온 범위의 온도에서 진행될 수 있다. 이 효소는 열에 민감하기 때문에 체온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오르거나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하면 이 효소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야.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체온 범위, 고열이 나면 위험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효소가 망가지기 때문에. 효소가 망가지면 더 이상 물질 대사를 할 수 없으니까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이 물질 대사와 연소라는 과정은 뭐가 다르냐를 비교해 보는 게 지금 이 밑에 나와 있는 그림이고요. 이 표를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얘는 연소고, 얘는 물질대사라고 나와 있긴 한데 물질대사 중에서도 세포호흡과 비교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세포호흡과 연소라는 과정을 비교해 보겠다라는 의미야. 세포호흡과 연소의 공통점 첫 번째는 산소가 필요해요. 우리 뭐 태우려고 했을 때 산소가 있어야 뭔가가 탄다는 건 알고 있지. 불이 붙은다고 했을 때. 그래서 우리 알코올 램프 끌 때도 뚜껑 딱 덮어가지고 산소 차단해서 끄잖아. 그런 것처럼 세포 호흡에도 산소가 필요하고 뭔가를 태울 때도 산소가 필요하다. 산소가 필요하다 여기 있지. 세포 호흡에 산소가 꼭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둘 다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응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 물질이 이 반응 중에 분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화작용이라는 의미지. 연소를 이화작용이라고 부를 순 없지. 물질대사는 아니니까. 어찌됐건 물질이 분해된다는 거. 물질대사는 생명체 안에서만 말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걸 이화작용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연소는 이화작용이 아니에요. 아무튼 물질이 분해된다. 뭐 요 정도 공통점이 있을 것 같고요. 세포호흡의 반응 온도는 체온 범위를 생각할 수 있겠지. 약 몇 도? 한 37도 정도. 근데 연소 같은 경우는 400도씨 이상의 고온이 필요해. 고온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야. 그래서 주로 이 그림을 통해서 많이 비교를 하는데,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반응을 생각했을 때 이 물질대사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일어나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에너지를 조금 꺼내고 조금 꺼내고 조금 꺼내고 조금 꺼내고 조금 꺼내는 거야. 어이구. 에너지를 소량씩 단계적으로 방출한다. 이게 물질대사의 특징. 하지만 이 연소 같은 경우는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건 똑같은데 한 번에 절벽을 그대로 낙하해버리지. 그럼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야. 다량의 에너지를 한꺼번에 방출하는. 근데 이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반응이. 연소라는 과정은. 그래서 반응 단계를 생각해보면 물질대사 같은 경우는 일단 세포 내에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게 특징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단계적으로 일어나냐면, 자, 여기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그림을 그냥 이렇게 계단으로 그려놓긴 했는데, 이 단계를 내려올 때 뭐 효소 1번이 작용하는 거고, 요 단계 그 다음 진행하려면 효소 2번이 작용하는 거고, 그 다음 단계 진행하려면 3번 필요하고, 그 다음 단계 진행하려면 4번 필요하고, 이런 단계예요. 5번, 6번. 이렇게 여러 가지 효소가 하나의 반응을 일으키는데 같이 작용한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연소라는 애는 일단 세포 밖에서 어떻게 진행된다? 한 번에 진행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다량의 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출되냐, 에너지를 소량씩 단계적으로 방출하냐. 우리 몸에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한꺼번에 방출하면 당연히 세포가 손상될 거 아니야?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단계적으로 소량씩 에너지를 꺼내 쓰는 거야.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체 촉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해라. 화학 반응에서 반응 속도를 변화시키는 물질이다. 맞죠? 반응 후에 특성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고 했지? 그래서 재사용 가능하다고 했었고, 생물체 내에서 만들어진 생체 촉매를 효소라고 한다. 맞죠? 생체 촉매 효소. 다음과 같은 화학 반응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세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고 생명현상의 주요 특징 중 하나다. 이거 뭐라 그래? 물질 대사라고 한다 그랬지. 그 다음 3번 물질 대사의 종류 중 어떤 작용에 해당하는 것인지 쓰세요. 작은 분자의 물질로부터 큰 분자를 합성하는 거죠. 뭐예요 이거? 동화작용이지. 큰 분자의 물질을 작은 분자의 물질로 분해하는 과정. 이거는 이화작용이고, 이 작용의 예로는 녹색 식물의 광합성, 단백질 합성이 있다. 광합성, 단백질 합성, 뭐야? 동화작용이지. 그럼 4번 세포호흡과 연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를 해라. 물질대사에 효소가 관여한다. 당연히 맞는 말. 연소는 체온 범위에서 일어난다. 체온 범위 아니고 40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 일어나죠. X. 연소 과정에서 에너지는 소량씩 단계적으로 방출된다. 연소 과정에서 에너지는 어떻게 나온다? 한꺼번에 다량으로 나온다. 그래서 X죠. 물질 대사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효소의 활성화 에너지, 효소의 특징, 이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